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유소 1부 오늘부터 새롭게 단장한 개인의 선택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의 이혜은입니다. 자, 오늘 두 파트너와 함께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시장에서 주목받았던 종목 얘기들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정보 알차게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파트너 함께 했습니다. 이주현 파트너 그리고 김범준 파트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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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개인의 선택은 이주현 그리고 김범준 파트너와 함께 합니다. 자, 노란톡으로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주현 또는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 드립니다. 또는 기본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시면 역시나 참여 링크 알려드리도록 하겠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위는 대우건설입니다. 자, 9위는 물음표네요. 히든 종목이고요. 8위는 대한해운, 7위는 SH에너지화학, 6위는 SK하이닉스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자, 먼저 10위 종목 대우건설인데요. 오늘 양호한 실적 전망 나오면서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세한 분석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범준 파트너가 준비해 오셨죠. 네. 오늘 대우건설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대우건설은 사실 크게 볼 만한 거는 없었죠. 예, 등락폭이 오늘 증시가 근데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상방을 계속 잡고 있다라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서울시에서 이제 35층에 대한 규제를 이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40 도시계획 발표 건설 때문에 이제 건설 시장의 훈풍이 좀 불고 있는 상태인데, 대우건설이 그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주식을 조금 매입을 하면서 이제 최대 주주로 올라왔고, 그래서 KDB 인베스트먼트와 우리 대우건설 인수합병 작업을 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공 능력 평가를 봤을 때 이제 4위로 또 올라왔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좀 볼만할 것 같고, 지난달 중순부터 이제 기관의 공격적인 매수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보유 물량을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우건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 건설주들은 같이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대우건설 들고 계신 분들 지금 평균 단가가 사실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낮게 잡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 좀 더 9,500원이나 뭐 8,000원대 요 사이 들고 계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금 단기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실 좀 중장기적으로 건설업이 계속 우상향 할 수 있는 시그널이 왔기 때문에 계속 들고 계시면은 9,540원 그 이상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건설은 제가 좀 이렇게 일단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보유해도 좋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네, 다음으로는 히든 종목 넘어가서 8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인데요. 오늘 해운 시장 몰려난 전망에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3,115원으로 종가 형성했는데요. 자, 역시나 김범준 파트너와 함께 대한해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한해운은 짧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좀 지속 성장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해 제가 보니까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039억 원, 그 다음에 전년 대비가 이게 거의 한 40%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이 30.5% 늘어난 1조 1,538억 원이고, 당기순이익이 이제 1,000%가 넘습니다. 3,066억 달성을 했고, 이게 이제 운영 선대 확대, 재무구조 개선, 그다음에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에 힘입어서 SM그룹에 편입이 되고 난 후에 최대 이익과 최저 부채 비율을 달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더 기대가 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매동도 좀 꾸준히 비중을 늘리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좀 단기적으로는 금액대로 봤을 때는 3,500원이나 3,750원 이 정도 상황까지는 조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글로벌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수들도 많이 하락했는데 1월 거의 2월 초부터 이번 달 내내 3월 초까지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이만큼 이제 이슈적으로 조금 계속 주가의 상방이 잡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들고 계신 분들 기분 좋게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보유하셔도 좋다.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7위 종목 살펴보겠는데요. SH에너지화학입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1,165원의 종가 형성을 했는데요. 이 종목은 이주연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파트너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SH에너지화학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전쟁 이슈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특히나 유가라든지 가스 가격 급등에 따라서 이제 항상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테마를 좀 형성하면서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로 SH에너지화학이라든지 GSE, 그다음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가 급등에 따른 상승이 나오는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요번에는 SH에너지화학은 좀 크게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앙에너비스라든지 GSE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굉장히 좀 큰 폭으로 강하게 시세가 이제 나와줬던 반면에 지금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테마를 볼 때 어떤 그 주도하는 테마 상한가를 가고 그 종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함에 따라서 2등주, 3등주, 4등주들이 주가가 따라서 이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는데 지금 단 한 번도 대장으로서의 움직임은 한 번도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한 4등주에서 한 5등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적인 거는 뭐 별 볼 게 없습니다. 뭐 합성 수지하고 이제 뭐 플라스틱 관련된 물질 제조 가공 판매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냥 유가가 급등할 때 함께 테마로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장점을 찾아보자면 다른 테마 이 같은 테마 내에서 관련주들 이미 시세가 굉장히 크게 나왔고 경고가 많이 붙어 있거나 단기 과열 지정 예고 이렇게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 안 붙은 종목들 내에서의 한 차례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거 생각한다라면 SH에너지화학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테마적인 이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된 이슈로 인한 유가 상승 그리고 에너지 가스 관련된 부분들이 하락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는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도 지금 GSE라든지 중앙에너비스, 그 다음에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상가가 들어가야지 따라 붙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일단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 갱신 한번 해주고 지금 눌려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썩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시세 한번 이렇게 강하게 나와준 요 파동에 한 중심 가격대 부근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저점 구간 그러니까 1,100원 정도, 1,120원 정도 요 가격대 이탈 나오지 않는다라면 한 2, 3일 정도 볼 수 있는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보유를 해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략을 하기에는 사실 대장주라든지 좀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 딱지가 붙어 있지 않은 종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도 울선 위에서 우상향 흐름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차라리 한국석유를
공략을 하는 게 좋다. 테마 내에서는. 그래서 SH에너지화학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는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유가나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뭐 상승 흐름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장급들이 경고를 먹거나 정지를 먹거나 하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한 차례 시세를 또 강하게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짧은 시세를 노리고 뭐 보유를 해보시는 관점은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전쟁 테마 이슈로 시장이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 테마는 에너지나 가스 가격이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조정을 좀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위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개인 순 매수 종목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자, 김범준 파트너님과 함께 SK 하이닉스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SK 하이닉스 움직임 어떻게 보셨나요? 움직임은 차트에 나와 있죠. 지금 재미가 굉장히 없었을 거예요. 네, 오늘 장중에 4.4% 정도 빠졌고, 네. 종가로는 뭐 4%대로 마감을 했지만 뭐 사실 큰 의미는 없죠. 큰 의미는 없고, 일단은 힘이 좀 빠지고 있다, 반도체.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해상물류 차질이 조금 있다 보니까 사실 좀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IT 수요와 투자가 좀 견고하고,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은 사실 언제나 있고, 또 이게 가격이라는 거는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펀더멘탈 변수들은 사실 이런 지정학적 그 이슈가 더 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이슈들이 좀 타개를 할 수만 있다면은 반도체의 힘이 좀 다시 붙을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하고 같이 안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대형, 특히나 이제 코스피 3위, 지금 이제 3위지만 어쨌든 이런 종목들은 좀 천천히 오랫동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너무 단기적으로 이게 고점이라고 해봤자 작년 2월에서 3월에 15만 원을 찍은 이 금액대긴 한데, 사실 여기서 지금 15만 원대까지 치고 올라가면은 24% 정도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실상. 근데 24%,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밑으로 빠진 거는 그렇게 크지는 않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이 정도 빠진 거는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오히려 10월 달부터까지 쭉 빠졌다가 10월부터 다시 이제 크게 반등을 조금 이루어지는 모습도 보여지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가격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도 빨리 좀 시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지속적으로 계속 회차를 늘려가면서 인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러시아 전쟁이 생각보다 길게 지금 가고 있는데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빨리 해결이 돼야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증시가 조금 상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해결된다면은 반도체가 사실 망할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예, 계속적으로 수요도 있고 뭐 다 이러다 보니까 잘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 증시가 지금 2%, 오늘도 2%대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면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쟁 이슈가 아무래도 시장을 좀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종에는 잠깐 좀 이렇게 분위기는 안 좋지만 좀 장기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까지 짚어봤고요. 이제 히든 종목 살펴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히든 종목 9위 종목이었죠. 물음표였는데 펜오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펜오션 오늘의 히든 종목인데요. 히든 종목 펜오션입니다. 자, 오늘 펜오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이주연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자, 이주연 파트너님, 네. 오늘 펜오션 어떻게 보셨나요? 펜오션 오늘 사실 해운주들이 그렇게 뭐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HMM도 그렇고 뭐 펜오션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최근에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지만
지금 기술적으로는 일단 저항 위치에 모든 해운주들이 좀 놓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실적적인 부분이 제가 작년부터 계속 뭐 흠슬라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해운주들 사이클이 이게 피크아웃이란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작년 여름부터 해서 좀 꺾이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절대 피크아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이 뭐 그 벌크 지수, 뭐 BDI 지수라든지 아니면 뭐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런 인덱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운임이 계속해서 좋다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뭐 조선 해운주들 이야기 드리면서 이제 조선주들 이야기들도 계속 드렸었는데, 이 펜오션 같은 경우는 사실 HMM과 펜오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대표하는 대한해운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뭔가 모멘텀이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펜오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인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해운사들 같은 경우는 2020년이 오기 전까지는 적자를 계속 내고 있었던 부분들이 컸는데 펜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꾸준하게 흑자를 내오던 기업이거든요. 이제 하림에서 인수를 해가면서 대부분의 선박들을 이제 장기 용선을 하면서 이 식품 회사들의 물류를 운반하고 그 다음에 원자재를 운반하는, 그러니까 이제 장기 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운임이 상승을 해도 계약했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바로 반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작년 1분기 때 계약이 새로 갱신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요. 부정기선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장기 부정기선이 뭐냐면 이제 이 포트를 갖다가 딱 정해놓고 이 구간과 이 구간을 계속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물량이 있는 대로 이렇게 이제 계속 영업사원들이 물량을 어디다 이제 따내가지고 이쪽으로 요거를 이동해 주세요 하면 이제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배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팟 물량들을 굉장히 많이 실어 나를 수 있는 게 바로 부정기선인데, 이런 부정기선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운임이 급등하는 시점에서는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웠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뭐 작년 3분기 말로 현재 이제 운용하고 있는 선대가 292척에서 이제 301척으로 이제 늘어났죠. 계속해서 지금 선대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선박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발주를 넣으면 바로바로 상품으로 나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대략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보시면, 운임이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돈이 될 것 같으니까 선주들이 선박들을 발주를 시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2021년도부터 이제 좀 시작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2022년도 하반기쯤부터는 이런 선박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 BDI 지수라든지 해운 운임들이 조금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지금 해운주들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실적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좋아요. 펜오션 실적 같은 경우 지금 2021년도에 5,700억이었거든요. 우리가 단순 계산으로 펄을 계산을 해도 시총이 지금 3조 8천억인데 한 5조 정도는 평가를 받아야지 적정한 주가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피크아웃도 아니고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인데, 문제는 뭐냐, 유가가 지금 130달러 이상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이 선박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고정비 중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기름비예요. 벙크C라는 굉장히 이제 더러운 가장 이제 값싼 그런 기름을 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유가 상승에 따라서 벙커C 가격도 계속해서 급등을 하는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분명 수익성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해운 운임 지수가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연료비가 상승, 운용비가 이제 상승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적인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략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 전망되고 있는 실적들을 적정 주가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뭐 증권사마다 보고서들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삼성증권에서 한 1만 원, 1만 1,000원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던데 대략 그 정도가 좀 적정 수준이지 않겠나. 한 1만 원 정도를 저도 적정 주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안 좋은 상황에서도 추세가 강하고 그리고 지수보다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업종들을 보면 이 운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섹터들은 한동안 시장에서 좀 주도하는 섹터로서 상승 흐름들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자리에서 지금 저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어떻게 잘 벗겨내는지 그리고 단기적인 상승 흐름의 추세를 유지를 해주는지 여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조정 나오면서 내려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록 유가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이 해운주 저평가되어 있고 좋다. 그리고 실적 전망도 괜찮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10,000원 정도가 될 때까지 한번 보유를 해봐도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눌림목이 나왔을 때 한번 매수를 해도 괜찮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히든 종목이니만큼 김범준 파트너님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눠봐야겠죠. 자, 김범준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펜오션? 일단은 펜오션 옆에 이주연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 많이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좀 차트로 이제 금액적인 부분을 조금 제 기준에서 네. 말씀을 좀 드리면은 일단은 지금 최저가 4,710원이거든요. 최근에 4,710원이고 어디 보자. 고가가 이제 8,920원인데 어쨌거나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4,710원 기준으로 오늘 기준을 딱 잡으면은 47% 거의 50% 정도가 주가적으로는 상승을 한 그런 상태인데 사실 여기서는 주가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과연 얘네가 가졌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6,000원에 들고 있든 뭐 6,500원에 들고 있든 혹은 뭐 5,500원에 들고 있든 이런 것들도 다 중요하겠지만 어쨌거나 최저점에서 과연 몇 프로 정도가 올랐는지는 항상 체크를 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어쨌거나 최근 저점 기준으로는 거의 50% 정도가 올라왔고 여기서 지금 9,000원대까지 더 올라가려면은 결과적으로는 180% 정도 죄송합니다. 한 83%? 거의 한 90% 정도가 올라가야 됩니다. 90% 정도 올라가야 되면 지금부터도 어쨌거나 거의 50% 정도, 50에서 한 40%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지금 이 사태가 50%를 더 올라갈 수 있는 사태냐 사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눌림목에 오면은 거기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면서 매수 기회로 삼으셔도 될 것 같고 혹은 이 사태가 꺾이지 않고 앞으로도 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은 사실 지금 자리도 그렇게 나쁜 자리는 또 아닙니다. 그렇게 나쁜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이 기업의 실적이나 앞으로 나올 것들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좀 종합을 했을 때에는 좀 이 가격도 사실은 뭐 그렇게 높은 자리는 아닌데 다만 저점에서는 그래도 한 50%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부담은 조금 가지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잘 하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김범준 파트너는 이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까지 가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위부터 5위, 6위 종목까지 만나봤는데요. 일단 10위에서 6위 종목 중에 대한해운 그리고 펜오션 두 종목은 개인이 순 매도한 종목입니다. 둘 다 해운주인데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로 해운주가 상당히 핫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팔았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네, 이주연 파트너님 이야기해 주시죠.
아무래도 유가 급등에 따른 뭐 비용 증가 이런 부분들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7,000원대 위에 올라온 부분,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 보고서가 지금 뭐 한 8,000원, 7,500원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해운주들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흠슬 HMM 같은 경우 상승할 때도 그랬고 페노션 상승할 때도 그랬습니다. 적정 주가를 애널리스트 분들이 계속 좀 늦게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워낙 가파르게 또 상승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예상치보다도 실적이 훨씬 더 좋게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전망을 내놓을 때 어떻게 보면 주가는 이미 7,500원 와 있는데 뒤늦게 이렇게 좀 뒷북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충분히 뭐 제가 봤을 때 상승 흐름들이 좀 더 나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개인들이 많이 판 거는 물려 계셨던 분들이 많이 팔지 않았을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조정을 좀 깊게 받았고 올라올 때마다 개인분들 뭐 수익 실현이 됐던 본전 매도가 됐던 하면서 이제 매도했을 것 같고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저항 구간에 매물대가 가장 강한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을 뚫어낸다라고 하면 뭐 새로운 시세가 또 만들어지겠지만 1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주가가 횡보를 하고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그런 구간에 물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물량에 대한 뭐 매도세들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수급적인 부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기관과 외인들은 쓸어 담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보유하고 계시다면 조금 더 이 종목은 욕심을 내봐도 좋지 않겠나.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를 딱 놓고 네. 지수의 흐름과 반대로 상승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을 공략하라고 계속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페노션이라든지 HMM이라든지 뭐 대한해운 같은 이렇게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꺾여 내려가는 시점에서도 상승 탄력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매수세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뭐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대형주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매매 동향에 나오는 기관이나 외인들의 수급 영향 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던 지금 해운 경기는 10년 내 가장 좋은 화랑이에요. 그리고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 욕심을 내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추세적인 관점을 계속 얘기를 드리는데 이게 이제 사실 어렵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시기에는. 그런데 이 상승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사실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다. 7,500원대만 제 생각에 페노션이 잘 뚫어내 준다라면 시세 한 단계 레벨업 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 페노션이 7,500원대만 잘 뚫어준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대체로 빠지고 있는 국면에서도 이렇게 해운주 일부 종목들은 힘있게 쭉쭉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라라고 또 조언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10위에서 6위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5위에서 1위 종목 만나볼 차례인데요. 어떤 종목이었는지 한번 같이 만나보시죠. 자, 먼저 5위 종목입니다. 5위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 이 이름을 올렸네요. 자, 4위 종목은 두산중공업이고요. 3위 종목은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죠. HMM입니다. 자, 2위 종목은 대한전선이고요. 1위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잠시 후에 계속해서 방송 함께 하시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이렇게 5위부터 1위 종목까지 리스트를 봤는데요. 1위 종목은 아직까지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네, 히든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위 종목 살펴볼게요. 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오늘 26,750원, 5.11%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도 상당히 좋은데, 자, 이주연 파트너님과 함께 삼성 엔지니어링 또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도 오늘 뭐 어저께, 그저께 이제 시세가 이렇게 좀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유가가 급등하는 부분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제가 이제 금요일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 뭐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드리긴 했지만 지금 유가가 이제 거의 뭐 $90, $100 막 돌파를 하고 뭐 이런 시점에서 봐야 할 종목으로 SOL하고 삼성 엔지니어링을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사실 대형주들을 제가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세 탄력이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소형주 네. 대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이벤트가 붙어주거나 기존에 이제 대형주들의 어떤 모멘텀이 크게 붙어주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리고 주가가 이제 전고점 저항 자리를 돌파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졌을 때는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경향들이 많이 보였었어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 유가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은 기업이고요. 뭐 미국의 셰일가스라든지 아니면 플랜트 같은 부분들이 수주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플랜트 같은 거 계속 유가가 이렇게 높은 상황으로 유지가 될 경우에는 우리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해양 플랜트들에 대한 발주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육상에서도 여전히 기름을 퍼내고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석유 플랜트 관련된 부분들 이런 쪽으로의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을 좀 접근을 하시면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적이 뭐 유가가 굉장히 좋게 나오면서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9년 내 뭐 최대 실적 달성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했는데 보시면 5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2021년도에 지금 달성을 했고요. 2022년 올해 실적이 뭐 한 15% 정도 증가될 예상이고, 뭐 2023년도 역시나 증가될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유가가 어느 정도로 이렇게 이제 $100 위에서 유지를 해주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좀 많이 미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가총액이 이제 뭐 5조 한 2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적정 주가로 본다라고 하면 한 6조, 7조 정도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일단 뭐 신고가는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월봉상 보게 되면 이제 저항 자리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그 전에 이제 한 33,000원 정도가 이제 딱 그 월봉상 저점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한 그 정도까지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만약 뭐 삼성 엔지니어링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라면 시장이 전쟁 이슈로 인해서 뭐 하나의 수혜주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적인 부분도 굉장히 좋고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시장에 맞는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대로 한번 뭐 가져가 보시는 것도 좋고, 만약 여기서 음봉으로 조정이 나온다 보시는 것처럼 24,000원대, 25,000원대 저항 자리를 돌파를 해놨기 때문에 이런 구간으로 조정이 한 차례 나와준다라고 하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또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고 한 3만 원에서 뭐 한 3만 3천 원 정도, 그러면 뭐 업사이드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 한 20% 정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대형주 같은 경우는 흐름이 조금 더디게 가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래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좋은 흐름 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살펴봤고요. 4위 종목도 살펴봐야겠죠. 4위 종목 두산중공업이었습니다. 자, 정치 테마주로 분류가 돼서 흐름이 좋기도 했고, 또 해상풍력 유지보수 계약 체결 소식에 또 핫했던 종목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오늘은 조금 하락하면서 21,2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2% 정도 빠졌는데, 자, 김범준 파트너님, 오늘 이 종목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장중에 4% 정도 빠졌다가 그나마 조금 복구를 한 모습이긴 한데 그래도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전반적으로 흐름이 나쁘진 않고, 어쨌거나 이 두산중공업이 지난 2일이죠. 예, 산은과 수은으로 받은 이제 긴급자금 3조
이제 상환을 완료했다라는 이제 공시도 있고, 또 이제 지난해 단기순이익으로 6,500억 가량에서 8년 만에 흑자 전환에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신성장 사업 비중을 좀 끌어올리면서 해상풍력, 그다음에 수소터빈, 소형 모듈 원전 등 이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박차를 좀 가하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이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친환경 사업을 하는 이런 기업들은 지금 단기간 보실 거는 아닌 것 같고요. 못해도 한 2, 3년 정도는 좀 우직하게 들고 가실 생각을 좀 하시면서 매매의 관점을 좀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친환경이라는 건 결국에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지구에 대한 어쨌거나 이 자원은 항상적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친환경 사업이 두각이 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정부의 이런 정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어쨌거나 지금부터 꾸준하게 친환경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의 뭐 향후 2년이나 뭐 3년 뒤에 이런 사업들도 조금 확장해 가면서 계속적으로 자금을 좀 투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또 뭐 물론 이제 두산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업들은 단기간 매매보다는 조금 중장기적인 매매 관점으로 무조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만 봤을 때도 사실 이것도 2월 중순까지만 해도 딱 요 자리를 제외를 한다면은 하방으로 잡혀 있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2월 중순 지나서부터는 상방으로 다시 잡혀가면서 3월 현재까지도 자리를 좀 잘 잡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기간에 이런 등락폭들 사실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내가 이거를 좀 모아간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신다면은, 글쎄요, 3만 원, 지금 고가가 3만 원대이긴 한데, 최근은 이 3만 원대도 사실 문제가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오히려 더 많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종목이라서 잘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흐름이 나쁘지 않고 최근에 채무도 상환을 했고 또 친환경 사업까지 손을 넓히면서 장기적으로 좀 보유하면 좋을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하단에 김범준 이름이 나가고 있죠. 노란톡 입장하셔서 김범준 전문가님과 함께, 김범준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이야기 그리고 시장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샵 0082번으로 김범준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분도 계시죠. 이주현 파트너님과 함께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주현이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네, 계속해서 또 종목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이번에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던 종목입니다. HMM인데요. HMM 최근에 물류난 심화 우려로 조금 더 핫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조금 빠졌습니다. 자, 오늘은 4% 하락폭 나타내면서 33,8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자, 이주현 파트너님, HMM 아까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뭐 차트가 페노션도 그렇고 HMM도 그렇고 대한해운도 그렇고 다 지금 비슷합니다. 고점권대 저항 자리를 돌파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저항권에 위치해 있고,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오후 방송에서 이제 이 HMM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요 전 고점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눌림이 나오면 매수를 해보세요. 저는 좀 눌림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21선까지는 한번 눌리는 걸 지켜보고 음봉에 여러분들께 이제 매수를 해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후에 시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와버렸습니다. 항상 이렇게 내릴 때 사라고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양봉이 하나가 위로 싹 올라오면 지금 사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 제가 이제 막 뭐라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시세가 엄청나게 이제 갑자기 나와버렸죠. 이 3월 4일 날 한 14% 정도 종가로 이제 나왔고, 장중에 21% 정도 급등을 했습니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시세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37,000원, 38,000원 요 가격대가 분명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물려 있었던 그런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저항대 물량을 소화하기 위한 그런 흐름들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HMM 같은 경우도 실적적인 부분들을 보면 뭐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있죠. 정말 한참 상승기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뭐 5만 원 간다라고 막 매매를 했던 그 시점에 실적이 5조 정도, 한 6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7조 3천억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피크아웃이다 하면서 계속 하방으로 이렇게 밀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올라올 때도 계속 12 물량을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막 밀어내는 막 그런 흐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5만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실적대로 간다라고 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뭐 시총 70억, 70조죠, 70조. 70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 16조 정도 됩니다. 16조.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부분이에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기업이 워낙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행했던 부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이제 전환사채 10이라고 하는데 이 물량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정적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두시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해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는 부분들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 상당히 높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임지수가 꺾이지 않으면 실적은 계속 좋을 수밖에 없어요. 올해 지금 전망되는 실적이 8조 7천억입니다. 그러면 87조까지 주가가 올라가야지 정상적인 우리가 보수적으로 볼 때 코스피 평균 퍼로 계산을 했을 때 적정 주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게 이제 운임지수는 계속 변하죠. 그래서 지금 운임지수가 4,800포인트까지 갔다가 4,750포인트 정도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컨테이너 지수입니다. SCFI라고 해서 뭐 상하이 컨테이너 프레이러 인덱스라고 하는데 요게 지금 추세적으로는 4,5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금 뭐 최근에 기사 나오는 것들 여러분 찾아보시면 운임지수가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상승 추세 중에 살짝 조정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4,500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 운임지수 역시 상승 추세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2022년도에 추정하고 있는 이 실적 전망치는 맞아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또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선박은 발주한다고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 생각했을 때 지금 선박 부족한 현상들, 그 다음에 물류가 지금 어떻게 보면 뭐 항만에서 묶여가지고 선박들이 대기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제 발생을 하면서 물류 병목 현상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차츰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상반기, 올해 하반기쯤 해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주가는 항상 6개월 정도 선반영 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만 일단 해운주들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컨센서스 상향합니다. 주가 올라가고 나면 뒤늦게 상향을 하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 이번에도 똑같이 나올 가능성 높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네. 유가가 20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130달러입니다. 사실 눈 감았다가 뜨니까 10%가 올라 있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유지비에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두시면 되고요. 아까 제가 이 운임이 유지가 되면 유가가 올라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영업이익률이 60%가 넘어가요. 굉장히 큰 영업이익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일정 부분 유가 뭐 기름비로 이렇게 좀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긍정적인 실적들은 계속해서 낼 수 있는 부분들이 해운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시장보다 강한 흐름이기 때문에 올라타야 되는 종목들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정 나온다라면 매수 관점 충분히 유효하다.
추세적인 관점이 이탈하는 가격대가 27,000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요거 그냥 요대로 보유를 해도 좋고 아니면 조정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8,000원 요 손절가만 여러분들 잘 지키시고 아니면 추세적인 하락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만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저점 매수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28,00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계속해서 저점 매수를 노려봐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대한전선이 2위 종목이었는데요. 네, 말씀해 주시죠. 2위 종목 대한전선. 네, 대한전선. 자, 대한전선은 좀 짧게 말씀드릴게요. 많이 해먹었습니다. 많이 해먹었고 호반건설 인수 관련된 M&A 이슈 때문에 굉장히 주가가 과도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이슈나 테마로 주가가 한 차례 시세를 크게 내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뭐 1년이나 1년 반, 2년 정도는 주가가 우하향 계속하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드리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자, 대한제강이 나오노. 대한전선입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 지금 보면 우하향 추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리고 기술적으로 앞에 한 차례 이제 저항 구간이었던 구간까지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뭐 반등이 한번 강하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걸 노리고 여러분들이 들어가신다라면 굉장히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 지금 최근에 저점 자리가 1,355원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이탈 나올 때는 손절한다라고 생각이 되어 있으셔야 되고요. 제 생각에 대한전선은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 대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게 고평가된 부분인데 2021년도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적정 주가 한 700원 정도 보시면 되고 한 1,000원, 1,050원대 그 정도 때까지 내려오면 단기적인 시세 반등 노리고 한번 공략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은 하락 추세에서 여러분들 쉽게 섣불리 여기서 바닥 잡았다 생각하고 접근하셨다가는 크게 깨질 수 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한전선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종목이고 많이 해먹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1위 종목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1위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너무나 익숙한 종목이죠. 오늘 삼성전자 어떤 흐름 보였고 또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김범준 파트너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범준 파트너님, 오늘 삼성전자 흐름 어떻게 보셨나요?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재미없었죠. 네, 재미없었고 오늘 장중에 2.2% 빠졌다가 그래도 종가로 1.96% 이제 마감을 했는데 보니까 새해부터 현재까지 기간이 3조 3,500억 정도를 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규모로 보면은 그 아까 SK 하이닉스보다 한 3배 정도 많은 금액을 이제 매도를 한 건데 특히 이제 금융투자와 연기금이 이제 매도를 좀 강하게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사실 뭐 8만 전자 뭐 다시 가냐, 뭐 9만 전자 뭐 올라가냐라는 말이 많지만 사실 지금 이 7만 전자도 간신히 잘 지키고 여기만 잘 지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버티려면은 이제 세계적인 이슈들이 좀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좀 이런 거를 사실 좀 좋게 표현을 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최근에 이제 GOS 게임 최저가 서비스에 대한 이슈가 생겼죠. 그래서 기기 성능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사실 민심이 좀 소위 말해 나락을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 때문에 프리미엄 갤럭시라 불리는 이 제품에 대한 상품성이 좀 떨어지고 있고 결국에 또 이제 파운드리 사업도 조금 부진한 상황에서 좀 글로벌 증시도 지금 많이 밀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라고 해가지고 꼭 버틴다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이 좀 전반적으로 해결이 좀 되면은 삼성전자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은 할 것입니다. 네, 성장은 계속 할 것이고 다만 최근에 터진 이 GOS
관련한 이런 대응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도 국내 1위 기업이고 잘 헤쳐나갈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매일같이 주가 보시면서 보는 것보다는 뭐 이런 거는 사실 연봉으로 봐야 되겠죠. 네, 연봉으로 보면은 계속 어쨌거나 성장은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올해도 뭐 내년에도 계속 성장할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천천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유소 일부 개인의 선택에서는 개인의 선택을 가장 많이 받은 종목들 10위부터 1위까지 살펴봤습니다. 1위 종목은 삼성전자였네요. 자, 이제 잠시 후 2부에서는 오늘 시장 이슈 자세하게 분석해드리는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잠시 후 이어지는 2부까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